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성형수술 중에 이중턱 근육 묶기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해요. 수술 방법은 일단 그 수술을 했을 때 기대하는 결과는 그 수술명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이중턱이 있는 턱을 날렵한 턱선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수술이고, 이 수술 방법은 이렇게 사람이 턱을 치켜 올렸을 때 세로로 주름이 가는 거 혹시 아실까요? 이게 이제 그 턱에 있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생기는 주름인데, 이 근육을 활경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.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이 활경근이 이렇게 이 근육도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는데, 이 늘어진 근육을 가운데를 살짝 잘라서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묶어주면 이 늘어진 근육이 위로 올라붙으면서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는 방법의 수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받고자 해서 이제 병원 상담을 다녔어요. 근데 저는 처음에 대체 내 그 이중턱이 컴플렉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수술을 받아야지 이게 해결이 될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은 마녀턱 수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아니면 거상으로 피부를 당겨야 할지, 아니면 재건을 해야 할지 했는데 다 한 번씩 상담은 받아봤던 것 같아요. 이 마녀턱 수술이란 것도 저처럼 이렇게 T절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겪는 현상인데, 턱 아래 이렇게 마녀처럼 매달린 턱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이 턱에 이 턱 끝의 근육을 재배치해서 이 근육을 풀어줘서 이 부분을 좀 완만하게 없애주는 수술이었는데,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는 재건밖에 답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, 이거는 거상으로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대체 뭘 받아야 하지? 그 중에 이제 이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을 상담 받으러 간 병원에서 제가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. 저는 10년 전에 그 T절골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턱끝 피부가 늘어졌고 이렇게 피부 여유분이 접혀 있는데, 이 부분의 피부를 삭제하지 않아도 이 이중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? 라고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되고 싶은 턱이 이런 턱이 아니라 좀 날렵한 턱이지 않냐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피부의 여유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라고 하셨어요. 여유가 더 있으면 좋다 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턱끝 피부 여유분이 많은데 그럼 오히려 나는 조금 좀 더 유리한 케이스일까 생각하면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고, 이때 비용이 이 병원에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했었어요. 그 눈 재수술 매몰법으로 하는 거, 제가 절개 이후에 매몰로 라인을 다시 한번 집었는데 매몰법, 그리고 실 리프팅도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. 실 리프팅, 그리고 이중턱 근무까지 해서 한 450 정도 결제했던 것 같고, 그 이후에 좀 더 제가 욕심이 나서 필러랑 보톡스를 추가하면서 80 정도 더 결제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. 수술 당일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때 토요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었어요. 그래서 한 월요일 정도 월차를 냈었고, 이제 일요일, 월요일 회복을 하고 출근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주말에 수술 날짜를 잡았더니 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지각을 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, 다행히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러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. 중앙은 여기고 이 정도, 그리고 제 그 접혀있던 이중턱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, 이제 대기를 하면서 제가 좀 사진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요. 너무 이 턱이 스트레스이다 보니까 전후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나봐요. 그리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중간에 한번 깨우셨어요.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눈 재수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깨우셔서 눈 떠보세요, 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라인을 잡아주시느라고 중간에 깨우셨었고, 그렇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수술이든 좀 얼굴을 가릴 만한 거를 챙겨 가야 되는데, 저는 이때가 겨울이라서 그 뒤집어 쓰는 후드 바라클라바를 챙겨갔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왔고,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수술이 끝나니까
이쪽 아래쪽에 압박 테이핑, 접착식 압박 테이핑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 마스크를 써도 이쪽 옆부분이 마스크로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화요일에 출근을 할 때 바라클라바를 쓰고 그냥 출근을 했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걸 쓰고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테이핑을 한 2주 정도 후에 뗐을까요? 네, 테이핑을 떼고 나서는 이제 바라클라바를 벗을 수 있었죠. 수술 전후 저는 네,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기괴하게 떨어져 있는, 기괴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제 턱이 좀 많이 스트레스였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짐이 아니라 정말 좀 누가 봐도 저건 좀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.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랬고, 후는 저는 이 기괴한 턱선이 사라지길 바랬는데 이게 저한테 맞는 수술은 아니었나봐요. 측면은 이거랑 비슷했고 정면을 그려보면 원래는 정면에 이렇게 똑같이 이중턱이 있었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있던 선이 이렇게 삼자처럼, 누워있는 삼자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하나 생기면서 이쪽을 쏙 들어가게 삼자가 되어버렸어요. 누운 삼자.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1차에는 처음 했던 첫 번째 병원에서 결과가 이랬고, 저는 이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. 이때 또 재수술로 들어가서 비용이 3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했는데 두 번째 결과는 비슷했어요. 이 삼자가 좀 사라지길 원했는데 이 삼자가 사라지지 않았고, 대신에 그 침샘 염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왼쪽 침샘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버렸어요. 물론 이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이 침샘 비대증, 침샘이 커졌다기보다는 턱이 작아져서 이제 침샘이 드러난 경우였는데 원래 조금 드러나 있긴 했지만 여기에 염증이 나면서 더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운 삼자, 두 번째 병원에서는 이렇게 침샘 염증만 나고, 엽서는 계속 좀 기괴한 상태? 뒤에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. 부작용은 그 턱선이 사실 정리되진 않았고, 그러니까 이 이유는, 그 턱선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저한테 맞는 수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게. 애초에 이거는 그 늘어진 활경근 근육을 좀 잘라서 올라붙게 해서 이제 턱을 날렵하게 만들려는 수술인데, 저는 활경근이 늘어지지도 않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, 근데 그걸 참 바보같이 2차까지 받았죠. 네. 부작용? 턱선이 해결 안 된 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그 누워있는 삼자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두 번째 수술을 받은 지 지금 1년이 채 못 됐어요. 그래서 그런지 제 원래 윤곽 수술을 받아서 이 턱 하관 부분에 뭉치고 당기고 조이는 느낌이 원래 있었는데, 이게 좀 그 턱 당김 조임, 턱 밑에까지 번져 있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만 그랬는데 이렇게 하관까지 번졌어요. 전체. 시간이 좀 지나면은 풀릴까 싶기도 하는데, 아직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부작용 그거 있겠네요. 침샘 염증 생긴 거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. 통증은 없긴 한데 이게 염증이 너무 크고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그 이비인후과에서, 그러니까 성형외과 말고 이비인후과에서 제거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.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 침샘 제거를 받게 되면 한번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들어 올려볼게요. 혹시라도 그 침샘 제거도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. 흉터, 턱밑 흉터는 남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해도 이 턱 밑에 흉터가 남는데, 똑같이 제 살성이 좀 잘 남는 살성인 것 같기도 해요. 이 실밥 자국이. 이 실밥 자국을 뱀 물린 자국이라고들 하시는데,
역시나 이 턱 아래 남았고 살짝 패여 있고 이렇게 실밥 그 뺀 자국도 주변에 있고 뭐 이렇게 3자로 파여 있고 그리고 침샘 도드라져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흉터 프락셀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. 한 지금 5회 정도 받은 것 같고, 네 아무래도 그 얼굴에 있는 흉터이고 저는 이렇게 그 턱에 각이 없어서 전체가 좀 앞에서도 살짝 보이거든요. 각이 있어서 이렇게 앞턱이 가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중턱이 늘어져 있다 보니까 이 흉터가 좀 많이 신경 쓰이긴 해요. 네. 다시 돌아간다면 네,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한테 맞는 수술은 아니었어서 안 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수술이 그 활경근을 늘어지는 활경근을 잘라 삭제해서 이제 그 날렵한 턱선을 만들어준다는 방법인 것처럼 이 활경근이 늘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활경근이 늘어질 만큼의 나이이지 않은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제가 30대 후반인데 이제 이 관련 사진을 찾아보니까 거의 한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사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펠리컨처럼 늘어져 계신데 그리고 거의 외국인 분들이시던데 그 국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이렇게 펠리컨처럼 늘어져 있고 게다가 여기만 늘어져 있지 않아요. 다 전체 피부가 다 늘어져 있는 이렇게 뭐 심부볼도 쳐져 있고 다 뭐 거상이 필요하신 정도의 그런 나이대 분들의 사진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제 또래나 20대는 당연하고 제 또래나 한 40, 50대 분들도 이 활경근이 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. 해서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수술도 좀 약간 상술에 가까운 성형외과에서 만들어낸 수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바보같이 저는 1차, 2차 수술을 받고 나서야 이게 효과가 없고 나서 알게 된 거죠. 네.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얘가 이제 그 윤곽수술로 짧아진 제 턱이고 이렇게 보이실까요? 3자 라인으로 쏙 들어간 거. 이렇게 하고 이 중간에 제가 이렇게 쏙 들어갔다는 요렇게 살짝 꿰었어요. 하고 이렇게 뱀물린 자국처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샘 이 사진보다는 좀 더 도드라졌어요. 여기가 이렇게 완전 뿔뚝 튀어나와 있거든요. 하고 여기도 그리고 얘가 이제 제 목과 이어지는 턱선이에요. 아니 목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얘를 옆에서 그려보면 여기가 1번 잘 보이실까요? 흰색이라서 1번 여기가 2번 포인트 여기가 2번 배물린 자국 그리고 여기가 침샘이 3번 여기를 타고 이렇게 피부가 타고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제 목과 턱의 경계예요. 여기가 4번 네.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선이랑 쉐입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정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다녔던 건데 병원을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저는 조금 그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근육 묶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이 묶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 가까이 근데 근육 묶기 수술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턱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가 생겼잖아요. 여기에 포인트가 생기고 이 턱이 그냥 그대로 진행돼요. 그래서 살짝 꺾였고 여기가 이제 목과 경계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. 뚜뚜뚜 뭐 이런 식? 그래서 약간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목이 약간 쭉 빼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되었습니다. 네 이렇게 돈이 또 훨훨 날아갔어요. 네, 웬만하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수술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